해봅시다. 하자고요. 하시죠. 일단 복지에 궁금한 점들은 여러분들 서울조합 복지부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곳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곳이 생겼습니다. 도봉지부입니다. 김용환 대의원님이십니다. 김용환 대의원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대의원들은 세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졌습니다. 위원회로 나뉘어졌고, 분과위원회는 잠깐만요.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조합 분과위원회. 이건 이제 조합의 전반적인 관련 사항을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회로 치면 뭐 국토교통부 분과위원회, 법무부, 뭐 법률, 뭐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국회 운영위원회, 조합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분과를 나눠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제가 뭐 굳이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렸었고, 뭐 크게 아직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여기에 복지위원회 분과위원장이십니다. 분과위원장이셔요. 어디에? 위원장. 어디에? 복지분과위원장. 그래서 복지회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복지회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밤마다 없어도 어쨌든 우리의 대표권을 뽑아놓으신 대의원이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대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의 조합 복지부에 전화했는데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또는 복지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대의원이 아니잖아. 조합원이잖아. 그러면 대의원이 얘기하면 달라지겠지? 누구한테? 김용환 대의원한테. 이건 공개된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의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소송 거시려고 그러면 거셔요, 저한테. 조합복지위원회 분과위원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정정되셨죠? 예.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쏟아내는 모든 복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묻지 마셔요. 저는 복지의 문외한이야.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떠들 수는 있어. 근데 해결책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여기 와서 물어봐야 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을 잘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요. 전문가니까 복지 분과위원장으로 뽑아놨겠지? 거기 한 30명, 30명 정도 되는 대의원들이 밑에 있어요. 분과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궁금한 점들, 저도 역시 조합원의 입장으로서 물어보는 입장이니까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직원이 아니에요. 대의원이에요. 대의원. 요거 하기 전에 3분간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3분간 휴식. 전화번호 적을 시간 좀 잠깐 드리고 3분간 휴식하고, 그리고 복지회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게 가는지.
넌 뒤져서. 원래 오늘 한 30분, 1시간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메가톤급 주제를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이걸 깔고 하자고요, 이걸. 깔고. 이분 전화번호를 깔고 얘기하자고. 이분은 참고적으로 국철이 전 이사장이 1급 참모라고 저한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 있어요. 1급 참모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힌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저한테 항의 전화 1호 하셨던 분이에요. 항의 전화 1호 하셨던 분이시고, 복지 분과위원회에 써줘야지.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몰라요. 그건 전화해보셔요. 열 안 내요. 이거 열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열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 1도 안 싫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정 1도 안 싫어요. 지금부터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부분 답은 여기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한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던지시면 안 돼요. 일단 복지에 대한 구조부터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지회비라고 내시는 부분들은 감정은 1도 안 실을 겁니다.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복지회비는 이직위로금입니다. 여러분들 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알고 계시는데 퇴직금과 이직위로금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 퇴직금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법률적 금액이고 이직위로금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위로금이야, 위로금. 여러분들 부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부주한다고 그러죠? 우리 개인택시 조합의 복지회비는 여러분들 10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내셨던 적도 있고 한 6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전별금이라고 그러죠. 전별금.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좀 있어요. 우리들은 복지회비라고 이야기하고 개인택시 조합은 복지회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용어는 위직위로금이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별급입니다. 뭐냐? 야, 네가 나가는데 퇴직금 말고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좀 걷어서 너 나가는데 그동안 고생했어 이러고 보태주는 부주 형태의 제도입니다. 근데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원금이 없습니다. 보장이 안 됩니다. 이걸 깔고 보셔야 돼요. 부주라는 게 여러분들 결혼식 한다고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산악회가 있어요. 결혼식 할 때마다 그냥 돈을 걷죠. 야, 요번에 홍길동의 아들이 결혼한댄다. 다음 주 일요일날. 그럼 어떻게 해요? 개개인이 하지 말고 우리가 2만 원씩 내서 걷자. 그래서 한 방에 우리 이름으로 땡땡 산악회로 돈을 내자. 이렇게 하죠. 그죠? 퇴직금 아니에요. 퇴직금이라는 용어를 못 씁니다. 퇴직금을 하면 적립을 해야 돼요. 퇴직금은 적립되는 돈. 퇴직금과 이직위로금이 다른 점은 퇴직금은 줄 돈에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다가 적립을 해놓습니다. 원금을 이렇게 적립을 해놔서 금융기관에 맡겨놔요. 맡겨놓습니다.
맡겨놔요. 그래서 원금이 있어요. 이주기록금은 부주예요. 부주 형태예요. 우리가 산학회비를 낸다고 해서 부주 돈으로 떼놓지 않죠. 물론 떼놓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십시일반 걷는 겁니다. 십시일반 걷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걷는 겁니다. 우리 복지의 형태를 보면 A가 차를 팝니다. 차를 매매해요. 이게 매매가 되면 몇 명 매매됐는지, 예를 들어서 10월달을 기준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 10월달에 차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차 판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부에서 이걸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요. 아, 이번 달에 지급해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을 5만 명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조합비에 부과를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10월 달에 나간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복지회의 구조적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예요. 돈을 미리 걷어놨다가 나간 사람들한테 자기가 적립한 돈을, 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조합원, 남아있는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40여 년 전에 얼마 없을 때 전별금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퇴직금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사업주니까. 사업주가 사업주한테 어떻게 퇴직금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도 자체를. 그런데 인원이 막 불어나다 보니까 지금 자꾸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에 대한 복지회는 복리 계산을 합니다. 이자가 높다고 그러죠. 난 그걸 왜 이자라고 표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건 띄워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는 4만 5천 원을 내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한 4만 5천 원 정도 내고 6만 5천 원을 받아가는 제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4만 5천 원을 한 달에 매달 4만 5천 원을 내고 6만 5천 원을 받아가는 핵심이야. 근데 문제는 처음에 하셨던 분들, 오래 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 이게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6만 5천 원이 아마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6만 5천 원 더 이상 걷으면 안 돼요. 6만 5천 원을 더 이상 걷게 되면 어떤 결과, 복지 막 점수제도가 있어요. 점수제도가 결국은 이제 이 점수로, 이자의 형태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받아가는 비율이 높아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본인이 낸 돈보다, 본인이 납부한 돈보다 나갈 때 퇴직 시에 6만 9천 원 죄송합니다. 6만 9천 원입니다. 6만 9천 원 죄송합니다. 6만 9천 원. 예,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에 물어보라니까. 여기에 물어보시면 돼. 여기에 물어보시면 돼. 퇴직금 형태로 전별금으로, 퇴직금으로 하면 안 돼. 전별금으로 받아가는데 본인이 납부한 돈보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별금이 많아요. 많습니다. 높아요. 많아요. 많이 받아가. 내가 여태까지 30년 근무했는데 한 2천만 원 내놨어. 2천만 원 납부했어.
그러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나가게 되면 30년 해서 2천만 원 납부했는데 받아 나갈 때는 3천만 원 정도 받아 나가요. 그래서 납부한 돈보다 전별금이 크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지 뭐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물어봐요. 여기다 물어봐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됐죠. 뭐 500원, 1000원이었다가 이게 쭉쭉쭉 점점점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기 시작하느냐? 당연하지.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별금을 가지고 단순히 걷어서 모아서 주는 돈이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금액이 낮아지려고 그러면 어떤 케이스만 있느냐 하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걷는 인원이. 근데 걷는 인원은 그러면 개인택시 TO,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가 늘어나서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죠. 납부한 돈보다 많이 받아갈 수 있어요. 왜? 걷는 돈이 점점 많아질 수 있으니까. 똑같이 100원씩 걷어도 10,000명한테 걷는 거하고 20,000명한테 걷는 거하고 단위가 2배 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는 동결됐죠. 그게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기간이 오래돼서 받아나가는 돈은 커지고, 그러니까 복지의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납부한 돈보다 많이 받아가는 전별금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받아가는 사람들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받아가는 금액은 높아지고, 그리고 돈 내는 사람들 인원은 고정되어 있어 버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한계치에 오는데 또 계속 올려줘야지. 계속 올라가는데 한계치에 왔죠. 왜? 69,000원 이상 거두면 안 돼. 왜? 69,000원이 한계치니까. 이걸 복지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 버린 거야.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 선이 넘어가. 왜? 나가는 사람은 많고 나가는 사람이 똑같아도 기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또 신규는 점점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신규 가입은 안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더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갈 땐 95,000원씩 막 올라갔었어요. 9만 몇천 원씩 올라갔었어요. 이게 150에서 200명 사이면 그런 대로 유지가 감당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중도철자들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주는지 여기다 물어보셔요. 저한테 묻지 마셔요. 감당이 가능합니다. 150에서 200명 정도 되면 간단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3개월 나눠준다고 그래요. 원래는 일시불로 줬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시불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3개월로 쪼개준다고 그래요. 돈을 3개월씩 쪼개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급이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터지느냐 하면 내년 1월 1일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왜? 여태까지는 150에서 200명 정도밖에 매매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3년 법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한도가 있어서 아무리 물건이 많이 나와도 살려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살려는 사람이 요수요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정도 나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현재 매매 숫자보다 올라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매매 숫자보다 올라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매매 숫자가 500명으로 늘었다. 한 달에 500대가 매매가 된다. 이러면 계산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에 내는 돈의 2.5배를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2.5배를 더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순 계산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복지회비가, 저는 복지회를 가입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내는지 모르는데 보통 한 7만 원 낸다고 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회를 7만 원 낸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배 반이니까 7, 24, 약 20만 원의 복지회비를 내야 된다는 단순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7만 원 내던 걸 1월 1일 이후에 20만 원 내라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겠느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폭발하면 복지회는 그날로 깨집니다. 그날로 깨져요. 왜? 줄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3개월을 걸쳐서 주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는데 이게 2배 반으로 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또 진작은이 구라친다. 또 사기 튼다. 또 사기 튼다. 사기인지 아닌지 제 구조 원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복지비 모아서 주는 거냐 아니면 나가면서 그때 주는 거냐. 근데 20만 원 내고 주는 거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6만 9천 원.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복지회비를 많이 내도 6만 9천 원 이상 못 받아갑니다. 지금 김상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 내고 6만 9천 원 받아가는 제도를 누가 내? 아무도 안 내지. 예전에는 4만 5천 원 정도 내고 6만 9천 원 나중에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지. 조합이 망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20만 원 내고 6만 9천 원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나갈 때 얼마 받아요? 그럼 6만 9천 원이요. 이게 한계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무도 안 내지. 그러면 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아놓은 거 있잖아. 모아놓은 거 없어요. 모아놓은 거 없어요. 모아놓은 거 있다고 그러던데 한 11억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한 100억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이 100억은 마곡충전소 사는데 빌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빌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마곡충전소 사는데 빌려준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안 떨어져. 하여튼 100억 정도 빌려준 것 같아. 그리고 11억은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작년인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7억 써고 지금은 한 4억 정도 통장에 있다고 얘기가 들려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궁금하면 여기다 물어봐요. 여기다 물어봐. 왜 그러면 이게 남아있느냐? 왜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모였어? 이 돈을 어떻게 모였느냐? 왜 모여져 있었느냐? 때에 따라서 덜 나가는 적이 있었고, 왜냐하면 매달 150대씩 나가다가 어느 달 한 100대만 나갈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복지비는 좀 더 걷어서 충전해 놓은 거야. 그게. 이 충전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예전에 이명박 씨가 3,000대를 증차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를 증차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가기는 150대가 나갔는데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47,000명한테 원래 걷어서 뿜빠이 했는데 계산을 딱 47,000명으로 했는데 3,000대 증차를 해버리니까 5만 명한테 걷어버린 거지. 그래서 돈이 적립을 해놨어요. 얼마? 한 150억 정도. 뭐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 약간 안 될 거예요 아마. 야 150이 엄청 큰 돈인데 아유 막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복지의 지금 총 규모는 얼마냐? 줄돈이 총 규모는 얼마냐? 또 다시 사진을 올려드려야지. 얼마냐? 1조랍니다. 1조. 약. 때에 따라서는 7천억에서 1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돈이 있어야 다 막을 수 있답니다. 저 새끼 또 거짓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물어보셔요. 7천억 정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150억? 이것도 물음표야.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빌려줬어. 빌려줘 있어요. 누가 책임지느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이거. 그럼 이거 터지면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럼 책임 안 진 케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있죠. 있어요. 경기도조합에서 똑같은 제도로 복지회비라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구리 남양주 복지회 망했다고 그러죠? 경기도조합에서 이거 운영했습니다. 우리 서울조합하고 똑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파산 신고했습니다. 경기도조합에서 이거 파산 신고했어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날려버렸어요. 농담 같죠? 증거를 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부터 증거를 대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조합 복지회는 없어요. 이제 복지회는 없어. 왜? 사라졌기 때문에. 경기도조합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이씨, 없어졌나? 들어보시죠. 2분간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동두천이요? 경기도요, 경기도. 아, 예, 여기 도조합입니다. 네. 네, 경기도조합이죠? 네네. 예. 네. 보안관장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20년 전에 경기도조합에서도 복지회가 존재를 했었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복지회요? 예. 그러니까 전별금 제도를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이름 명칭이야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전별금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했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한 20년 전에요? 예. 잠시만요. 네. 찾죠? 경기도조합에서 20년 전 얘기를 이제 담당자를 바꿔줍니다. 경기도조합에 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돌려주죠. 이제 담당자 바꿔주죠. 네, 전화 왔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뭔가 여쭤보라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경기도조합에서도 전별금 제도가 존재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그것이 맞나 해서 사실관계 확인 한번 전화드리려고 전화드려봤습니다. 뭐 정확한 그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이 다 지금은 없어서 예. 근데 그 전별금이 아니라 복지금 제도가 있긴 있었고요. 아, 복지금 제도가 있었긴 있었네요. 네. 예. 있었어요. 예, 있었고 지금 그거는 이제 파산 청산이 다 됐고. 아, 파산 청산됐습니까? 네. 아, 예. 예, 그렇게 정상이 다 돼서 지금은 뭐 그 관련하는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없죠. 아, 네. 그러면 그렇죠. 없으시겠죠. 뭐 그런 뭐 제도에 대한 그럼 파산 청산이라는 이야기는 일부 또는 전부 거의 못 받으셨다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부분일까요? 말 그대로 청산이 돼버린 거예요. 청산. 아, 그냥 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신 거죠? 네, 법원에 판결 받아서 청산이 다 돼버렸어요. 법원의 판결은 애당초 그동안 부으신 분들은 돈을 못 돌려받으셨어요. 해산이 됐어요. 해산. 예, 그렇죠. 그렇죠. 해산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조합이 2만 명이 이걸 운영을 하다가 파산, 청산. 여러분들 청산이라는 단어 알죠? 청산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법원에 파산받아서 청산돼서 끝났다는 얘기,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기도조합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조합하고의 전별금 제도가 다르냐? 똑같은 제도입니다. 같은 제도예요. 한 푼도 못 받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기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김영환 대의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다 물어보고 이게 언제 통화한 내용이냐? 작년에 통화한 내용이에요. 농담 같죠? 경기도조합이라고 제가 이번 사기치겠어요? 이게 거짓이면 저 징역 간다니까. 경기도조합에서 20년 전에 복지의 서울조합 같은 똑같은 형태로 전별금제도 복지제도를 운영했고 결과는 파산했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청산했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우리 서울조합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전별금제도 손봐라. 문제 있다. 큰일 난다. 몇 개월 전부터 떠들었어요? 1년 전부터 떠들었죠. 그래 뭐라 그래요? 국철이 전 이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죠. 탈퇴를 못하게. 제도 만들려고 그랬더니 막아버렸죠. 이게 전별금제도 실체예요. 모르겠어요. 복지분과위원장이신 김용환 대의원께서 얼마나 훌륭한 답변을 나오셔서 잘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경기도조합은 2만 명이 불입을 하다가 한 푼도 못 받고 청산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건 김용주님, 김용환 대의원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복지분과위원장이시니까. 대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이제 본인들은 수당받고 버스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본인의 임무들을 다 하시라고. 안 하겠습니다. 겸상금지 안 할 테니까 풀어드릴게요. 이게 복지의 실체입니다. 한 7천억에서 1조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입하고 안 하고는 조합원님들의 판단이에요. 그건 뭐 제가 가입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6만 9천 원 내고 앞으로 얼마를 거둘지 모르는 제도를 가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본인들 판단이에요. 전 몰라요. 그 부분들은. 제가 건드릴 부분들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복지 전별금의 총 규모는 7천억에서 약 1조 정도 된다. 그리고 지금 10월달 2020년 10월 기준으로 150명 정도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내년 1월 정도 돼서 150명 이상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년도 됐는데 100명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은데 매매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복지는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500명 정도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 꼬라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어떤 꼬라지가 났느냐? 파산했다. 파산이란 무엇이냐? 복지예비 거둔 거 여태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을 보도 한 푼도 못 받고 깨졌다. 이게 복지회의 실상입니다. 현실이에요. 답은 어디서 구하느냐? 김용환 대의원님한테 구하시는 거죠. 조합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왜? 김용환 대의원님이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이면 복지회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 앉으셨겠죠. 그리고 이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앉으셨겠죠. 감투가 덤퍽 좋다고 덤펑 쓰는 거 아니죠. 여기도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복지회비는 전별금 형태로 또는 서울조합에서 말하는 퇴직 1호금이고 퇴직 위로금이고 퇴직 위로금은 퇴직금과 달리 원금 보장에 안 되는 돈이다. 이게 팩트고, 구도는 매매가 이루어지면 나간 사람들의 금액을 합계를 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걷어서 주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쌓여있는, 그러니까 원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종의 부조 형태다. 부주 형태다. 내가 산악회 들어가서 10번 부주했다고, 몇 번 부주했다고 10명이 나한테 다 부주하는 거 아니다. 지금은 탈퇴가 안 된다. 왜 탈퇴가 안 되는지는 여기다 물어보시고, 탈퇴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여기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조합원 나부랭이니까. 버스도 못 타고 다니는 조합원 나부랭이니까. 여기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별금의 실체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 날 양수 조건이 풀리면 과연 현재 지금보다 매매 건수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매매 건수가 지금 현재보다 줄어들면 복지회는 그런 대로 또 굴러갈 겁니다. 근데 매매 건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그러면 그 매매 건수의 한계는 제가 볼 때는 250건이에요. 250건 이상 벌어지면 복지회 못 견딥니다. 이거 250건 이상 벌어지면 못 견뎌요. 내년에 한 달에 매매 건수가 250건이 이상 벌어질 것 같다. 이러면 복지회가 그냥 터지는 째깍째깍 혹시 청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조합처럼 청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 갔는데 뭐 개인택시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매매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 하나 볼까요? 과연 되는지 관심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은요,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2의 직업을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생각해 보는 것이 개인택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최근에는 많이 상황이 바뀌었죠. 어제 제가 우리 그 택시 TV 방에 하나 올려드린 유튜브를 좀 하나 좀 볼까요? 그러면 과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관심, 일반인들이 개인택시를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있느냐 안 두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개인택시에 관심이 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죠. 제 걸 보고 가면 제 거는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유튜브 거를, 전 이건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펀TV라는 구독자 26만 3천 명의 유튜브입니다. 2021년 개인택시 자격 대폭 완화, 무엇이 달라질까? 조회수가 46만 회입니다. 일반인들이 관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엄청나게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나오죠. 조회수가 46만 명이에요. 저처럼 뭐 5천 명 이거 아니에요. 5만 명 아닙니다. 약 50만 명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언제 올린 영상이냐? 언제 올린 영상이냐? 그것도 볼까요? 한 10년 쌓여서 이렇게 된 영상이냐? 아니면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3일날 올렸습니다. 11월 3일날 보실까요? 네. 11월 3일날 올렸죠? 이러면 일주일 한 9일 됐어요. 근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조회수 보세요. 46만 3,899회예요. 네펀TV. 이만큼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내년에 매매 건수가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현재 10월에 150건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내년 1월이 지나면 과연 150건만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250건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150건 이루어졌는데도 뭐 3개월을 나눠서 준다 뭐 이런 소리도 있다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문의는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여기다 문의를 드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리고 대의원이고, 조합의 입장보다는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대의원을 뽑아놓은 거고, 그 대의원 중에 복지분과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복지회는 파산했다. 20년 전에 파산했다. 이게 복지회의 실체다 라는 게 복지회의 제가 바라보는 견지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저를 보스 못하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대의원이 저를 보스 못하게 하고 전화하거나 이러진 않았어. 이분은 아니야. 복지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건 다 드렸습니다. 복지회의 구조, 복지회 과정, 복지회 현 위치, 복지회의 미래, 또 예전 다른 조합의 사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판단은 조합원님들의 몫입니다. 확실한 건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 제도다. 조합에 한 150억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 100억 정도는
마곡충전전사하는데 빌려준 것 같고 통장에는 약 한 4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 근데 터지면 7천억이다. 해서 1조다. 어느 쪽이 더 큰 돈이고 글쎄 여러분들 판단하셔요. 그 부분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복지 예비를 내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 제도를 유지해 주실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정보를 공개해 드렸습니다.